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각각자식 자유분방 과학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든든한 지원군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 그리고 두 분과 함께 다락방을 함께 빛내주실 특별한 초대 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김병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소프트웨어 아까 교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솔깃했거든요. 네, 왜요? 제가 좀 게임에 일가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게임하는 방송도 했었고 네. 실제로 막 신작 게임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해서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해봤어요, 게임이 사실. 영화였잖아요. 더 지니어스 제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른 두 분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하는데 테트리스. 딴딴따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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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야, 이 블록 한쪽에 쫙 쌓아놓고 마지막 한 줄짜리 긴 거 나왔을 때 꼽잖아요. 막 터질 때 그 희열. 게임은 뭐니 해도 네. 땡땡팡이죠. 아, 애니땡. 그렇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가끔 연락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트도 좀 보내면서. 아, 그렇죠. 안부 묻는 거죠, 그게. 그렇죠. 게임의 이제 최신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IT 분야에서 핫 트렌드인 최신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IT 업계에서의 가장 핫한 기술이 뭔지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미국 같은 데 와 있어요, 지금. 와 있고 뭐 바닥에 뭐 있나 올라가는 느낌이 막 들어.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되게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저의 광선검 쓰는 모습이? 이거 내 차인데. 이거 누가 여기다 불 붙여놨어? 꺼져! 꺼져! 살았어요. 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기술, 바로 VR입니다. 사실 VR 하지만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또 정문 씨, 우리 다락방의 걸백이지요. 네. VR에 대해서 조사해 온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 제가 VR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아.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걸뱅이 씨 보면은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숙제 본 사람 그러면 딱 손 혼자만 발표하는 그 학생. 그리고 또 선생님 나갈 때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네네. 이제 가상현실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적으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형태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몰입감을 느끼면서 세계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몰입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즉각적인 상호작용도 또 필요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는 몰입감이 생기기 좀 어렵고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진짜 실제 같다 하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네.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안 들리는 거예요. 혹은 네.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근데 안 깨지는 겁니다. 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짜 같죠, 예, 그러면은. 가짜 같죠. 그래서 뭔가 실제하고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현실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위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AR, VR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AR과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죠. 증강현실. 예,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다가 컴퓨터 그래픽, 홀로그램 같은 형태로 영상을 더 입혀줘가지고 새로운 이제 세계를 현실을 조금 더 확장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AR이 주로 이제 현실 세계에 기반해가지고 그 위에 뭔가 더 정보를 주는 것을 뜻한다면 VR은 현실과 완전히 100% 동떨어진 형태로 새로운 세계를 전달해 준 것을 V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R이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게 포켓몬고 게임 기억하세요? 그게 AR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딱 카메라를 대면은 이 현실 위에 포켓몬스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증강현실 기술이고 요즘 되게 인스타그램 보면 많이 하는
그 스티커 붙는 그런 카메라 필터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죠. 그래서 내 얼굴 위에 내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막 고양이 귀가 따라다니고 이런 것도 다 AR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과 100% 동떨어진 어떤 그 가상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과학적 원리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VR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프레젠스. 우리가 보통 몰입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장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현장에 있는 느낌, 우리가 어떤 세계에, 어떤 환경에 속해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장감, 프레젠스를 느끼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양안시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안시차, 양쪽 눈. 네네네. 양쪽 눈이 사실은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5cm 정도 떨어져가지고 위치도 약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한쪽 눈 이렇게 감고서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그쵸. 다르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눈에 이제 각각 다른 영상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원근 거리차를 느끼게 되고 그 원근 거리차를 뇌에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깊이감, 입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원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VR 기기라고 하면 HMD, 그래서 양안에 각각 렌즈가 있고 거기에 영상을 다르게 넣어주면 네, 그게 결국은 입체감을 느끼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D 영화 보면은 약간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갈라져 있고 이제 안경 끼면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헤드셋. 여기에 또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를 만드는 원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또 팽이는 예전에 다들 돌려보셨죠. 네. 엄청 돌렸죠. 막 찍기도 하고 막. 팽이같이 이제 고속으로 도는 고속 회전체가 계속 고속으로 돌다 보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중력에 버텨가지고 서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모션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모션 측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아까 양안시차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우리가 정확한 방향, 정확한 위치에서 넣어줄 수 있게 되어서 시각적 몰입감을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이제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진동 소자 같은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컨트롤러에 넣게 되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조금 이제 알고 나니까 직접 이제 VR 체험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그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만큼 실제 같고 또 얼마만큼 몰입감이 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 지식 담당하면 우리 걸베기 씨가 있잖아요. 있죠. 제가 소품 담당입니다. 자, 하나 준비했어요. 또 뭘 준비하셨어요? 네, 역시. 자, 우리 쉽게 네.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용 헤드셋입니다, 이게. 네. 이거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머리에 쓰고 컴퓨터에서 제가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즐기면 되는 거예요. 헤드폰까지 다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VR 체험을 할 건데 네네.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거를 VR을 통해서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게 그게 될까요? 일단 보시죠 한번. 거꾸로 쓰셨어요. 거꾸로 그거? 썼어요. 이거 아닌가요? 귀여워 보이려고. 귀여워. 자, 하고 네. 이거로 이제 쓰면 머리에 쓰면 수현 씨의 지금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VR이 헤드셋 켰는데 일단 약간 미국 같은 데 와 있어요. 지금 와 있고 옆에 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네, 보여요. 지금 어. 수현 씨 보는 거랑 똑같이 보여요. 자, 시작 단계. 이게 번지 올라갑니다. 점프할 때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는데요. 오! 뭐 바닥에 뭐 있는 올라가는 느낌이 막 들어. 이게 지금 밑에 한번 봐주세요. 밑에 오! 오, 그러면서 오, 무서워. 그런 느낌이 들어? 들어요, 진짜? 이게 들어요, 지금 들어요. 오, 깜짝이야. 올라왔다. 자, 이거는 저 종을 치는 게 목표인데 제가 한번 저 좁은 데 걸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지금? 자, 걸어가서 종을 쳐야 되는 거죠? 네, 뭐가 걸리죠, 걸리. 자, 종을 칩니다. 조금 더 가세요. 시원하게. 아니. 그림자가 보여. 됐어. 잡아주세요. 이제 다 될 것 같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아니 건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느낌이 어때요? 좀 살았어요, 떨어지는 느낌 살았어요. 나요? 와. 이제 해보셔야 일어나세요, 돼요. 땅이에요. 이제 땅. 해보셔야 돼. 이거는 와. 아니, 지금 뭐 있는 것 같아. 와. 아니 이거 가짜 아닌데. 와. 저희가 볼 때는 땅에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저러시나? 정문 씨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번씩 한번 우리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저는 좀 디저트를 이렇게 자르는 어떻게 보면 좀 칼싸움하는 것 같은 어. 그런 걸 해볼게요. 무기를 하나는 광선검을 하고 하나는 네. 베거나 튕기기로 도끼 멋있는 것 같다. 웃기.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정문 씨 나중에 꼭 이거 모니터링 하세요. 몰라요. 아니 지금 제가 되게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저의 광선검 쓰는 모습이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스타워즈 같은지. 땅에 서가지고 왜 저러시나? 풍우를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오! 땡이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방금 연속 빼기? 연속 배기. 맞겠다 이게 지금. 아 그런 거야 이게. 아 저거 베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필요한 종류. 오. 와. 점수. 진짜 재밌는데요? 그죠? 우리 장풍쌤도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죠. 체험해보시고 네네. 정문 씨는 꼭 모니터 하세요. 저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후회 같지 않았나요? 네, 그랬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자 지금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불을 끄라고 지금 글씨가 주변을 한번 네. 둘러보셔야 될 거예요. 네. 불난 곳을 찾도록. 아니 여기 지금 제가 거기 저기 나오는 불을 끄시라고 나오는 그 앞에 간단한 불을 끄시. 죽어. 아니 꺼져. 불 꺼져! 꺼져. 지금 타고 있어요 건물이 빨리. 괜히 힘이 들어가요. 초반반 자질이 그렇게 근데 불이 꺼져요 진짜. 안 하시긴 자 또 어디 불이 또. 이거 차에 차. 이거 내 차 차인데. 아니에요? 아니 쌤 차에 불 나서 선생님 차. 내 차인데. 이거 누가 여기다 불 붙여놨어? 아이고 야 이거 새까맣게 탔네. 정말. 폐차해야겠네요. 네. 지금 약간 불을 정복한 그 네. 소방관으로서 기념 네. 촬영 한번. 근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VR 기술이 왜 IT 산업의 대세라고 부르는지 그렇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두 분은 그거 아세요? 이 VR 기술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럼요. 그럼 언제 나온 거예요? VR의 역사를 따져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V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튼 하일리그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원형인 센서라마라는 개인용 극장 장치를 고안한 것이 거의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장치에는 뉴욕 브루클린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기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VR 한쪽에 끼고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거 같은데? 렌즈 하나 끼고 왔어요, VR 렌즈.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한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주고 스테레오 사운드 그리고 심지어 냄새, 그다음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촉각 같은 것까지 줄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거의 VR 기기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부터 약 60년 전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뭐 휴대폰 삐삐조차도 없던 시절에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그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TV도 무슨- 집마다 다 있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VR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요. 개발했을까요? 신기해요. 사실 방법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컴퓨터가 심지어 없고 완전 기계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 안에 이제 휠을 돌려가면서 모터를 돌려가면서 이제 작동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이제 냄새가 나올 수 있는 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이제 브루클린 거리를 가면은 뭐 피자 가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자 가게 피자 냄새가 나야 되니까 피자를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넣고 계속 부채질 같은 거. 그렇죠. 구멍을 열어주면 적절한 시점에 열어주게 되면 그 냄새가 나니까 마치 그 냄새처럼 사람은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 작동된 그래서 일인용 극장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그런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이 VR 기술이 왜 하필 이제야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인지 좀 그러게요.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가 네. 있었죠.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0년대 초에는 HMD의 그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예를 들면 MIT 같은 데서는 에스펀 무비 맵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에스펀이라는 그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네네. 그 관광 도시를 마치 가본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지도 맵에 그 로드뷰 있죠. 네. 그런 거 같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그 당시 70년대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70년대. 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MIT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상현실 네. 미디어 룸이라고 할 수 있는 풋댓 대어라는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음성 인식도 지금처럼 인공지능으로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스처 인식도 돼가지고 내가 보는 영상을 이렇게 제스처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이미 이제 70년대에 만들었고요. 네.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VR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제런 레니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안경과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장갑 형태로 되어 있었던 컨트롤러 이용해가지고 VR 이제 기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팔았죠. 사실 원형 자체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기계의 형태 자체는 이제 80년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싸면서도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해상도로 따지면 지금 풀 HD 이제 많이들 쓰실 텐데 풀 HD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해상도. 그리고 보통 VR을 하려면 HD가 90Hz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60Hz 정도의 그것도 간신되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헤드 트래킹을 이제 자기장으로 했습니다. 자기장을 하다 보니까 그 해상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정확도도 네,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 몰입감, 행동적 몰입감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네. 그런데도 가격은 이제 그렇게 저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싼 게 한 1,000만 원? 네, 비싼 건 5천만 원. 진짜 비싸네요. 네. 와.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줘서 1억짜리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금처럼 작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VR 디바이스의 착용성에도 또 한계가 있었는데요. 헬멧 형태 혹은 심지어는 이제 천장이 매달아 놓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VR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VR이 각광받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거대 IT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다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트래킹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래킹이요? 예, 여러분들 게임 이제 좋아하시니까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키넥트 같이 이렇게 예, 몸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 모션 트래킹. 네네, 모션 트래킹 맞습니다. 다른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이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주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개발됐다는 거고요. 그런 센서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HMD도 그렇게 쉽게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HD 같은 디스플레이 소자들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런데 이 VR 기술이 계속 대중화되지 못한 데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역점?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네. 전 약간 속이 미식미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떨어질 때 멀미가 멀미가 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이 됐을까요? 사실 이 멀미 현상, 전문 용어로 모션 시크니스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사실 가상현실 기기의 발전의 가장 핵심 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멀미 현상을 저감시키는 것이 기술적인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 트래킹이 실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화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일정 이상으로 달성이 돼야 되고, 주사율도 90Hz 이상은 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가능해졌고, 이제 멀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차 타고 가다가 멀미 느끼는 경우가 눈의 이 감각신경과 그다음에 이제 뇌의 감각신경이 안 맞을 때 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은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호가 언밸런스하면서 속이 막 미식미식하고 두통 생기고 막 하는 그런 게 멀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귀 안에 있는 이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네네. 이제 방향과 가속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영상과 맞지 않을 때, 그 싱크가 맞지 않는 것을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멀미를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근데 있겠습니다. 그걸 잡았다 이거잖아요. 네. 제가 가서 느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자, 이렇게 이제 VR 기술이 거듭 진화가 되면서 이제 게임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분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꼽아 봤습니다.
앞으로 VR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 베스트 3입니다. 우선 첫 손에 꼽힌 분야가 바로 스포츠 분야예요. 네. 네네네. 스포츠는 VR이랑 되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아까 요즘 정모 씨 보니까 뭐 완전 땀 뺐어요, 진짜. 운동도 되지만 이 관전을 할 때도 제가 요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멀리서 봐서 솔직히 타자들이 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맞아요,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그걸 VR로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VR로 보면 걸어가서 타자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네, 이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실 스포츠라는 게 결국 이제 몰입감, 현장감, 1인칭 같은 이제 VR 키워드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NBA 농구 경기가 VR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또 VR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고도 실감나게 이제 경기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고요. NBA를 이걸 끼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 얼마나 생생하고 재밌을까요? 야, 이제는 그런데 안 가도 되겠다. 앞에 이렇게 있으면 덩크슛 하는 거 여기서 보고 있는 거잖아. 우와 하고. 자, 이제 앞으로 또 VR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서의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우주 산업 분야입니다. 우주. 그래서 결국 이제 우주라고 하면 이제 나사 많이 떠오르실 텐데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나사하고 호주에 있는 오펙 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얼스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그래비티,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처럼 네네. 이제 우주선을 수리하고 우주 공간을 유영할 수 있는 우주선에서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지구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하면 아직 이제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VR 기술이 잘 적용이 돼서 이제 어떻게 우주 개발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의료 부분입니다. 네, 의료. 원래 이 의료 부분은 좀 VR 도입이 좀 빨랐던 부분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경정신과학적 측면에서 네. VR 세러피라고 해가지고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폐소공포증 등을 겪는 환자들이 VR을 통해 가지고 그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이제 의료진에서 고소공포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VR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있네. 수술시 치료 가능하겠네요. 그거. 가능하죠. 저도 극복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VR을 이용해서 각종 수술법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단순 체험이 아니라 VR이니까 오감을 모두 우리가 실제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수술할 때 필요한 이제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것들을 초정밀하게 재현을 해줌으로써 큰 트레이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질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VR 기기를 착용해서 이제 밖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을 걸어 다니는 그래서 좀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 기기 혹은 VR 기기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좀 더 진짜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이제 등장하면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부터 우주 산업 그리고 의료업까지 이 VR 기술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VR 기술이 좀 더 이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좀 컨텐츠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두 분은 만약에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세요? VR 하면은 사실 내가 가보지 못하는 공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이동. 여행인데 좀 특별한 여행인 거죠. 예를 들면 걸리버 여행기처럼 소인국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을 한번 가본다거나 아니면은 지구의 그 안에 뭐 멘틀 여행 내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구 여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요? 외핵이 진짜 액체인지 한번 만져보고. 그죠. 데이고. 대고. 손 데이고. 저는 아무래도 기상캐스터니까 그런 태풍이라든지 지진 네.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컨텐츠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미리 경험을 해보고 네. 대비할 수 있는 훈련해 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가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 맨날 막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방학 때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냥 근데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만약에 아빠 우리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놀이동산. 아빠 우리 아이스링크 갈까? 껴라. 그렇게 저는 약간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VR 같은 거 보면 아까 전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몰입감이었는데 몰입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걸 몰입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데 그 VR의 부작용으로 이제 우려되고 있는 점, 뭐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VR이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에 몰입감 때문에 이제 중독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정의하면 비생산적인 일, 다운패치고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자발적으로 멈출 수 없는 것을 보통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발적으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뭐 마약 같은 약물적인 강제성이 아니라면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이 행동하면서 느끼는 행동 심리학적 유사 강제성,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다른 행동의 결과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이를 중강제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게 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단순히 몰입적이라고 해서 몰입이 잘 된다고 해서 중독되기 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혹은 선순환적인 일을 달성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다른 이제 여러 활동들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지가 사실 관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VR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게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VR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그리고 자리 잡을지는 우리 기술이 아닌 우리 사람에게 달린 듯 한데요. 기술의 편리를 보다 우리가 현명하게 취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오늘은 과학을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정직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셔서 그런지 네. 목소리 약간 기계로. 약간 매트릭스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문 씨도 정문 씨까지 했다. 네. 까지 했다. 네, 이포통령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카는 어지럽다고 싫어하고 저만 신나가지고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형이 따라서 가고 막 우주도 가고 막 그래요. 재밌었어요.